오늘날 실기하고 관련이 무지하게 많죠. 얘가 오늘날 실기하고 관련성이 무지하게 깊어요. 그래서 세무조정을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오늘 하는 첫 번째 실기는요, 법인세에서 가장 우리 입장에서 쉬워요.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라는 실기 있는데 나중에 다른 실기를 하다 보면 얘가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들. 얘는 좀 잘만 외워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해볼게요. 1번. 자, 112페이지 1번입니다. 자, 단기 중 유상증자를 실시했대요. 우리 유상증자라는 표현을 실제 씁니다. 이게 주식 발행하면서 돈 받았다라는 거 우리 유상증자라고 표현하고요. 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신주 발행에 따른 등록세와 주권 인쇄비 등 13만 원은 수수료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그러니까 회사가 이거 등록세하고 주권 인쇄비를 비용 처리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하냐면 신주 발행비라고 하잖아요. 주식 발행비 또는 신주 발행비. 우리 신주 발행비나 주식 발행비는 어떻게 해요? 회계에서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하지 비용 처리하지 않죠. 맞죠? 그럼 우리가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면 그만큼 발행가액, 그러니까 받은 금액에서 빼는 결과니까 할인 발행되는 계정 과목 쓴다라고 했었죠. 맞죠? 발행 금액이 줄어드니까 할인 발행되는 계정 과목을 쓰기 때문에 아마 저번 주에 뭐라고 했었냐면 우리가 신주 발행비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것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맞죠? 우리 할인 발행됐을 때 계정 과목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잖아요. 맞죠? 우리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원래 자본 조정의 마이너스죠? 맞죠? 근데 세법은 뭐 자본 조정도 자본으로 보는 거니까 자본의 마이너스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보시죠. 자, 일단은 장부에서는 그러면 비용 처리했죠? 수사비원의 수수료 비용과 같은 비용 13만 원, 별도 연금 없으니까 현금 나갔다라고 가죠. 13만 원. 자, 근데 세법은 요거 자본에서 차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본에서 차감하는 거니까 자본이 차변으로 가야죠. 요렇게. 됐죠? 자, 그러면 오류수정 무기 끊어볼게요. 자,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얘는. 잘 보실게. 자, 여기. 자, 장부는 비용 13 증가죠? 맞죠? 비용이 차변했으니까. 근데 세법은 비용이 0입니다. 0. 맞죠? 그럼 장부상 비용은 13, 세법상 비용은 0. 맞죠? 그러면 세법상 비용에서 13 빼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비용을 빼는 거면 비용의 감소니까, 그렇죠? 대변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비용 13. 그 다음에 보시죠. 자, 차이 나는 게, 장부는 자본을 차감하지 않았죠? 맞죠? 왜냐면 자본이 차변에 있으니까 자본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는 자본이 감소하지 않지만, 세법은 자본이 차변으로 감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본의 감소는 차변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세요? 자, 그럼 딱 봐도 한쪽이 자본이고 기타예요, 기타. 일단 해보죠. 바로 해보죠. 자, 여기 우리가 비용이 대변에 있으면 세법상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늘리는 거예요? 줄이는 거죠. 우리가 비용은 차변인데 우리가 대변에 있다는 감소잖아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세법상 비용에서 빼는 거예요, 빼는 거. 맞죠? 우리가 세법상 비용에서 빼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입금이라 돼. 송금, 불산입. 그렇죠? 세법상 비용에서 뺀다라고 해서 얘 같은 경우에 송금, 불산. 맞죠?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긴 뭐예요? 세법상 자본이 차변에 있으니까 세법상 자본에서 차감하는 거죠. 세법상 자본이 감소. 이렇게 맞죠? 감소.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용이 감소되면
이익이 증가하잖아요, 그거. 그래서 세법상 이익이 증가하고요. 그럼 세법상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하죠. 맞죠? 그럼 얘는 자본이 감소, 얘는 자본이 증가. 맞죠? 그럼 자본의 차이가 없다. 맞죠? 없으니까 기타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외우시는 거야. 여러분 딱 한쪽 자본도 무조건 딱 거의 기타잖아, 기타. 그렇죠? 그래서 입금 어디 갔냐? 송금이구나. 송금 불사님, 맞죠? 예, 뭐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셔도 되고, 뭐 아니면 우리가 거기 신주 발행비라고 하셔도 되고, 뭐 유상증자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13만 원, 기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112페이지의 2번. 자, 112페이지 2번 볼게요. 자, 보니까, 자, 상여금 판, 여러분 앞으로 이런 거 자주 보시게 판, 뭐, 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판은 판매비와 관리비고요. 재는 우리가 제조경비 얘기하는 거예요, 제조원가. 회사가 800번대 비용 처리한 거죠. 상여금 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상여금 판 중 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영업이사에 대한 상여금 200만원 뿐이다. 자, 근데 영업이사는 출자 임원에 해당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출자 임원이 뭐였냐면 지분율이 1% 이상이면서 임원인 사람을 우리가 출자 임원이라고 한다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출자 임원은 두 개가 겹치잖아요. 지분율이 1% 이상이니까 주주면서 임원이니까 우리가 임원이니까 그쪽 우리가 이제 배당하고 상여가 겹치죠. 맞죠? 그럼 출자 임원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사유출로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상여로 한다라고 해서 상여. 그죠? 그래서 볼게요. 해당하며 당사는 임원 상여금에 대한 지급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뭐 우리가 임원의 상여금 규정이 없으면 한도는 얼마죠? 임원 상여금 한도는? 빵에 빵? 그죠? 직원, 우리가 임원의 퇴직금 한도 규정이 없으면 한도 산식이 있지만, 그죠? 임원의 상여금 규정 없으면 한도는 제로에 제로. 그죠? 그럼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 전부 다 200만원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거는 회사가 부당하게 유출한 거잖아. 한도가 제로인데 200만원 더 나갔으니까. 맞죠? 부당한 유출이니까 요건 누가 봐도 사유 유출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자, 여기다 분개 끊어볼게요. 해보시. 자, 장부에서 차변의 상여금이라는 비용 200 잡고요. 그다음 현금 나갔다라고 가정해볼게요. 200. 그죠? 그럼 회사가 송금 비용 처리한 거잖아요. 비용 처리했는데 세법은 이걸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죠. 부당한 유출이니까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세법은 이걸 사유유출이라는 개정과목 썼었죠, 여러분들. 우리끼리 아마 어디 가서 사유유출이라는 개정과목 있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런 개정과목 원래 없어요, 여러분들. 사유유출. 너 비용 처리한 거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을게. 부당하네. 이렇게. 자, 그럼 오류수정 분개 해볼게요. 오류수정 분개. 자, 장부는 상여금이라는 비용을 200 늘렸지만, 세법은 비용이 0이죠. 왜냐하면 이게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세법은 비용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장부상 비용은 200, 세법상 비용은 0이니까, 세법상 비용이 감소해야 되겠죠? 대변으로. 이렇게. 자, 감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부는 사유출이 없죠? 장부에서 사유출이라는 개정 과목이 없어요. 맞죠? 회계 기준 따르면. 세법은 차변에 사유출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사유출 이렇게. 맞죠? 이렇게. 자, 해보면, 여기 세부 좀 해볼게요. 자, 일단 대변에 비용이 있으면 비용이 증가, 감소. 세법상 비용이 감소. 맞죠? 그렇죠? 비용이, 대변에 있으면 비용이 감소죠? 세법상 비용이
감소. 그죠? 이렇게. 네. 그럼 우리가 세법상 비용이 감소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송금 불산입. 세법상 비용에서 빼, 차감해. 맞죠? 세법상 비용에서 빼, 이거잖아요. 세법상 비용, 송금 빼는 거 불산입. 맞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 저번 주에 했었지만, 여러분, 사유출은 나오면 무조건 가산조주밖에 안 나와요. 맞죠? 그래서 그냥 송금 불산입 또는 입금산입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 그리고 사유출은 요거 딱 봐도 상여가 되겠죠. 출자 임원이니까. 맞죠? 여기. 그래서 송금 불산입, 예, 실제 나중에 이제 실기 때 검색해 보시면 뭐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라는 그 뜻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뭐 적당하게 하시면 돼요. 다른 계정과 쓰셔도 상관없어요. 한도 초과 200만 원 상여가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2페이지의 3번. 자, 읽어보면은요. 자, 세금과 공과 중에는, 우리 세금과 공과 비용이죠? 맞죠? 세금과 공과 중에는 폐수 배출 부담금 30만원. 우리가 폐수 배출이 뭐였었냐면, 예, 우리가 그 도덕 시간에 배우죠. 뭐, 우리가 중학교는 아니고 초등학교구나. 초등학교 때 폐수 무단 방류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 자고 있을 때, 공장에서. 맞죠? 그 무단 방류하기 때문에 그 걸려가지고 우리가 국가한테 내는 보상금을 폐수 배출 부담금이라고 하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산재 보험료 가산금, 우리 뭐 벌금, 뭐 과태료, 뭐 우리 가산금, 요런 애들 나오면 우리가 벌금에 해당된다고 했죠,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계속 볼게요. 가산금 2만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자, 회사는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처리한 거죠. 32만원 전부 다요. 근데 세법은 이거 전부 다 부당한 유출이죠. 왜냐하면 법을 위반해가지고 내는 거잖아요. 그럼 세법은 이거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맞죠? 근데 왜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냐면 부당한 유출이니까. 맞죠? 그러면 세법은 사유출이 되겠죠. 개정 과목이. 근데 여러분들 폐수 배출 부담금하고요. 산재보험료 가산금 전부 다 누구한테 가요? 귀속자가 누구예요? 귀속자. 그렇죠. 국가한테 가는 거니까 귀속자가 국가죠. 우리가 사유출 중에서 귀속자가 국가면 무조건 뭐로 처분해요, 여러분들? 소득 처분. 기타 사유출이에요. 맞죠? 왜냐면 우리가 배당이나 상여는 귀속자한테 추가적인 세금 부담 때려주세요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추가적으로 과세해주세요라는 거죠. 국가가 국가한테 어떻게 과세를 해요? 그래서 귀속자가 국가인데 사유출은 무조건 기타 사유출인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거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자, 해보자. 자, 장부에서는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처리. 세법은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게 부당하네. 너 이상하게 했다. 맞죠? 그래서 사유출. 자, 오류점 공개하면은요. 자, 일단 장부는 비용 32만원 증가시켰죠? 근데 세법이 사유출로 본다라는 건 세법 비용 0인 거예요. 그럼 세법상 비용에서 빼야 되니까 대변으로 비용이 감소하고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딱 보시자마자 비용의 감소다, 자산의 증가다 이런 게 차변 대비 왔다 갔다 이렇게 되셔야 돼요. 좀. 그 다음에 네, 차변의 사유출 이렇게 해보면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세법상 비용에서 빼는 거죠. 감소자 비용의 감소. 비용이 증가하면 차변이고요. 그럼 세법상 비용에서 빼! 그러니까 송금, 불산입. 네. 그리고 사유출은 별도로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사유출 중에서도 국가가 귀속자니까 기타 세율. 기타 세율은 언제예요? 그 이득을 본 상대방한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물리지 말자라는 의미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출, 뭐 세금과 공과라고 하셔도 되고 거기는 뭐 폐수 배출 부담금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113페이지 4번. 요거는 오늘 하는 실기와 관련이 있으니까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볼게요. 자, 단기 손익계산서상 세금과 공과 계정에는 이거 회사가 800번대 세금과 공과 했다는 얘기, 손익계산서니까. 계정에는 자, 교통사고 벌과금 보이시죠? 벌과금은 벌금에 해당되니까 부당한 유출로 봐요. 맞죠? 그럼 요거는 여러분 사유출이 되겠죠. 5만원만큼은요. 자, 그리고 오른쪽. 자, 전기 요금의 납부 지연으로 인한 연체금 2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근데 우리 조심하실 게, 우리가 벌금 등에 해당하지 않고 그 개인들끼리의 계약을 위반해가지고 내는 거 우리가 뭐 연체, 지체 이런 말 붙는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연체하고 지체 들어가면 걔네들은 벌금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세법에서는 송금으로 인정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알죠? 법을 어긴 건 아니니까. 그럼 세법에서는 거기는 납부 지연으로 인한 연체금은 인정해요. 송금으로. 맞죠? 비용을 인정하니까 나머지 5만 원만 사유출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세무조 해볼게요. 자, 장부는 세금과 공과로 7만원 처리했죠. 7만원, 만원 생략이요. 7만원. 그렇죠? 현금으로 나갔다 가정하고요. 근데 세법은 순자산이, 현금이 감소하면 어차피 순자산이 감소하잖아요. 맞죠? 세법은 순자산이 감소한 것 중에서, 예, 벌과금 5만원만 우리가 부당한 유출로 영원히 송금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렇죠? 나머지 2만원은 당연히 송금으로 인정해요. 그렇죠? 개인 그끼리 계약 위반이니까. 그래서 지체, 연체 들어가면 송금이에요, 세법은. 이렇게. 자, 그럼 설명해보면. 자, 그럼 장부는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이 7만원. 맞죠? 비용이 차변했으면 비용의 증가죠, 여러분들. 비용의 증가 7만원. 네, 세법은 비용의 증가 2만원. 맞죠? 그럼 세법이 비용이 5만원 감소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세법상 비용에서 5만원 빼야 되니까 대변으로 빼는 거고요. 맞죠? 이렇게. 그 다음에 사회유출, 차변. 좀 차이 나는 사회유출, 여기 사회유출 없으니까. 이렇게. 자, 해보면. 자, 여기 있는 거, 우리가 세법상 비용에서 우리가 5만원 빼는 거잖아요. 맞죠? 비용이 대변에 있으면 감소니까. 자, 그러면 세법상 비용에서 빼는 거, 여기 송금, 불산이. 그죠? 이렇게. 송금, 불산이. 그 다음에 사유출 중에서도 거기 벌금도, 벌과금도 마찬가지로 국가 등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도 국가로 보는 거니까. 국가한테 내는 거니까 얘 기타 사유출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출. 그렇죠? 개정 과목은 신경 쓰시는 거 아니고 절대. 자, 이제는 6번 넘어갈게요. 자, 이제 6번으로 가죠. 자, 해석해보면. 자, 업무용 토지를 구입하면서 지출한 취득세 5만원. 딱 보시자마자 토지에 대한 취득세면 세법 자산이죠? 맞죠? 토지라는 자산 내야 되는데, 회사가 세금과 공과금 판으로 처리했다라고 했으니까, 회사는 얘를 비용 처리했네요. 장부는 토지라는 자산 잡아야 되는데, 이런 또라이를 여러분 받아들이셔야지 앞으로. 그죠? 이런 또라이들 자주 보셔야 될 거니까. 네, 보면 여기. 자, 장부에서는 잠깐만요. 바로 이거 안 했구나. 장부에서는 차변에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50. 맞죠? 현금은 그냥, 네, 현금 지출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 근데 세법은
예, 토지라는 자산이 50 증가해야죠. 맞죠? 요렇게. 예, 그럼 세무조 해볼게요. 이거 좀 칸이 모자라네. 자, 해보면. 자, 이게, 자, 장부는 비용이 차변이니까 비용이 50 증가한 거죠? 장부는 비용 50 증가. 근데 세법은 비용이 빵이죠, 빵? 차이 나는 거. 그럼 장부는 비용 50, 세법은 비용이 빵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차이 나는 것들 하나하나 장부, 세법 하나하나 비교하셔야 돼요. 차이 나는 계정 과목이 세금과 공과, 토지잖아요? 그러면 세금과 공과가 어떻게 됐고, 토지가 어떻게 되는지 별도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장부상 세금과 공과 50, 세법은 세금과 공과 0. 맞죠? 그럼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이 50 줄어야 돼요. 네, 비용이라고 할게요. 비용 50 줄어야 돼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장부에서 비용 처리한 걸 50, 세법에서 비용 50 줄이면 세법상 비용 0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또 차이가 나는 계정 과목이 토지죠. 이것도 장부를 세법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차이 나는 계정 과목이 토지인데 장부는 토지 처리 안 했죠? 그러면 장부는 토지 0, 처리 안 한 거 0이라고 할게요. 0. 네, 세법은 토지라는 자산이 50 증가해야죠. 자산이 차변에 있으니까 자산은 증가해야 돼요. 그럼 자산의 증가는 어디예요? 차변이죠, 차변. 차변에 자산이라고 할게요. 50. 이렇게 쓰시는 게 나아요, 여러분. 그냥 자산, 부채, 자본, 수익비율 이렇게 적으세요, 그냥, 여러분들. 그게 더 보시기 편해요. 이렇게. 그럼 보시자마자 자산의 차이가 나요. 우리 딱 오류수 보기 끊었는데 자산, 부채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유보 마이너스 유보가 나가요. 그렇죠? 해보면 자, 이거 세법상 비용에서 차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법상 비용에서 그렇죠? 빼는 거. 비용이 대변에 있으면 비용이 감소니까. 이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자산이 세법이 많잖아요. 이거 맞죠? 요거는 칸이 모자라가지고요. 세법상 자산이 증가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세법상 자산이 많은 걸 뭐라고 하죠? 유보. 세법상 자산이 많으면 유보. 세법상 자산이 적으면 마이너스 유보. 그죠? 그래서 얘는 유보가 나오고요. 그래서 송금, 불산입. 그죠? 송금, 불산입, 토지 50. 뭐 토지라고 하셔도 되고, 세금과 공과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죠? 송금, 불산, 토지 50, 유보. 그죠? 자산이 많으니까 세법이.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하겠습니다. 7번. 7번. 거의 다 와가요. 7번. 자, 세금과 공과금 중 대표이사 개인 소유 주택의 재산세가 30만 원이 있다. 그러니까 회사가 세금과 공과금 중이라고 했으니까 회사는 비용 처리한 거예요. 그럼 세법도 우리가 저번에 배웠지만 세금하고 공과금 원칙이 송금 맞아요. 맞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 회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산세는 송금을 인정하거든요? 네, 대표이사 개인 소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누가 내야 돼요? 대표이사가 내야지, 우리 회사가 왜 내? 맞죠? 그럼 세법 입장에서는, 야, 이거 대표이사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회사 너희가 냈다고? 너희가 비용 처리해서 요거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을게. 맞죠? 왜냐면 부당한 유출이니까. 되시겠어요? 그럼 세법은 사유출이 되겠죠, 계정 과목이. 맞죠? 장부에서는 비용 처리했지만. 그럼 딱 봐도 여러분 사유출이니까 소득 처분은 뭘까요? 거기 대표이사한테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상여가 되죠, 상여. 맞죠? 대표이사한테 소득세 뚜드려 패야죠, 근로소득세. 자, 그래서 여기 자, 장부는 세금원가라는 비용 30. 그때 세법은 사유출이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세법상 비용은 30이죠? 차변에 있으니까 비용이 증가. 네, 세법은 사유출이다라는 건 비용 0. 맞죠? 그럼 장부는 비용 30, 세법은 비용 0이니까 세법상 비용을 감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장부는 차변의 비용 30. 근데 세법이 비용 30 줄이면 세법상 비용 0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차이 나는 게 장부는 사유출이 없고요. 세법은 차변에 사유출 있죠? 사유출. 근데 굳이 사유출은 안 적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사유출은 상대방 보고 상여, 배당 이런 것들만 때리시면 되는 거니까. 기타 사유출이랑. 자, 그럼 얘는 세법상 비용에서 빼는 거죠? 맞죠? 비용이 대변에 있으니까. 그래서 세법상 비용에서 빼라. 요거 송금, 불산입. 세법상 비용에서 빼는 건 불산입이라고 하죠. 맞죠? 더하는 건 산입한다라고 하고요. 수익이나 비용을. 그래서 세법은 수익하고 비용의 차이는 산입, 불산입으로 표현해 주는 거고요. 자산부채 자본은 소득 처분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송금, 불산입만 나와. 얘는 왜 이게 나오지? 아까 얘는 없는데? 송금, 불산입, 상여,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 어디 있냐면, 114페이지. 힘들어. 114페이지 11번이에요, 여러분들. 나머지는 무시하시고. 여기서부터 하죠. 11번. 자, 보죠. 11번. 자, 세금과 공과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제조원가 명세서 쪽에서 했겠죠. 공장 거. 그래서는 제조경비죠. 제조경비. 자, 제조료는 핵심이 이게요. 세금 계산서 미수치로 인한 불공제 매입세 27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저번에 했었죠.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그 매입세 공제 받는 것만큼은 나중에 나라에서 세금 낼 때 빼주니까, 내 세금에서 빼주니까 순자산의 감소가 아니었죠. 맞죠? 근데 매입세 불공제는 나중에 내 세금에서 안 빼주기 때문에 세법에서 송금으로 인정하고요. 순자산의 지출이 맞으니까 감소가. 맞죠? 그래서 우리가 매입세 공제액은 세법상 송금이 아니고 매입세 불공제는 세법에서도 송금 인정하긴 하는데, 근데 지금은 매입세 불공제가요, 뭐를 위반한 거예요, 회사가? 세법상 의무를 안 한 거예요. 세금계에서 안 받았잖아요. 의무를 안 한 거죠. 세법상 의무를 안 해가지고 매입세 불공제인데 이걸 세법에서 송금으로 인정할게? 라고 하면 제재 효과가 떨어져 버려요. 맞죠?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세법은 법인세에서도 야, 제재 효과를 유지하겠다. 부가가치세법상. 그래서 세법도 요거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알죠? 근데 얘가 만약에 접대비면 세법은 송금 인정하는 거고요. 맞죠? 접대는 업무와 관련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맞죠? 있어요. 맞죠? 단지 부가가치세는 좀 약간 질이 좀 안 좋아요. 그냥 다 매입세 불공제지만. 맞죠? 그럼 세법은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죠? 그래서 얘는 사유출 될 거고, 그냥 의무 위반이니까 부당한 유출이라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들. 여기. 자, 장부는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27만원 처리했죠? 이렇게. 자, 근데 세법은 요거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을게. 세금 계산서 안 받아서 의무 안 했으니까 부당한 거야. 해서 사유출 여기. 오류성 오게 하면, 자, 장부는 비용 27, 세법은 비용 빵. 비용 인정하지 않는 게 사유출이니까. 됐죠? 그럼 세법상 비용에서 빼야 되니까 대변으로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사유출. 바로 할게, 이거 그냥. 자, 대변에 세법상 비용에서 빼는 거잖아요. 그래도 녹화하는 거니까 해야죠, 뭐. 다른 사람 볼 수도 있으니까. 자, 세법상
비용에서 빼는 거죠. 그럼 세법상 비용에서 빼는 거 우리 송금, 불산입. 그죠? 이렇게. 사유추는 안 써도 돼요, 여러분들. 사유추는 그냥 귀속자만 판단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됐죠? 국가한테 귀속이 된 거죠? 그러면 기타 사유추. 이렇게. 됐죠?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돼가지고 이제 실기에 나오는 거예요. 됐죠? 아이고, 힘들다. 다 됐어요. 이렇게. 내일 나올까, 안 나올까요? 네, 내일 안 나와요. 이제 장난 좀 쳐봤어요. 내일 1월 1일이잖아요. 나오시면.